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2월부터 시작했다고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월달 부동산 시장 반등의 호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좋아진다. 그럼 중개업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부동산 통계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신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요, 2023년 3월부터 바닥을 찍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 라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좋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 미분양이 줄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의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올해 2월 달에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실제는 2월에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3월 달부터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 시장의 반등은 2월부터 시작했다고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월 달 부동산 시장 반등의 호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월 30일부터 시작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더 이상의 하락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2월 달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셨던 개업 공인중개사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당시에 가장 저가로 나와 있는 금매물을 계약하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점차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또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돼서 나오는 문제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예상과 관련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통장에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7월 4일 경제종합대책 발표된 내용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걸 무조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부동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도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9억 이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천의 송도나 청라 지역으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산, 평촌, 의왕 같은 지역으로 지금 빠르게 거래 수요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준이 9억 이하 부동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향될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할 필요가 없는 걱정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중개사가 되든지 시장을 선도하는 중개사가 되든지 그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